새벽녘 일리노이주 교외의 작은 욕실. 공기는 수증기와 폰즈 콜드크림의 확연한 향으로 가득합니다. 한 어머니가 심플한 실크 슬립을 입은 채 흰 사발 세면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병에 묵직한 유리 뚜껑을 열 때 오래된 구리 파이프에서는 물이 리듬감 있게 떨어집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두껍고 시원한 왁스를 피부에 마사지하며 바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 화장대 위에 그 어떤 것도 비싸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10단계 화학 루틴도 50달러짜리 세럼도 기적을 약속하는 유리스포이드 병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만지는 거의 모든 물건은 1달러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현대 여성들이 수백 달러를 들여 사려고 애쓰는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3가지 제품만을 가졌음에도 그녀의 피부는 현재 12가지 제품을 쫓는 여성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1950년대에 사라진 스미까지 뷰티 비결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1950년대에 잊혀진 뷰티 비결 가지를 되돌아봅니다. 이것들은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다리던 원시적인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대의 백화점에서 팔기에는 너무나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뷰티 산업은 주방 찬장이나 구급 상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춘 여성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 오래된 루틴들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들은 전혀 구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은 단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던 고요한 지혜였습니다. 1번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비법은 제품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말 한마디 없이 전해주곤 했던 잊혀진 자기 존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대부분의 아침이 시작되던 곳, 바로 세면대에서 시작됩니다. 10번, 얼음물 세수, 모공을 줄여준다고 약속하는 반투명 유리병에 담긴 토너가 나오기 전 여성들은 신체에 가하는 더 단순하고 날카로운 충격에 의존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면대에는 수도에서 나온 가장 차가운 물이 채워졌고 때로는 냉동실 금속 트레이에서 가꺼낸 얼음 조각 몇 개가 더해졌습니다. 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은 단순한 뷰티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절제의 행위였습니다. 찬물은 즉각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아침의 무기를 줄이고 뺨에 자연스러운 홍조를 남겼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고 플라스틱 포장도 필요 없었으며 그 어떤 현대적인 수렴제보다 더 빠르게 피부를 깨웠습니다. 19번, 유일한 클렌저로서의 콜드크림. 한 여성의 스킨케어 루틴 전체가 하나의 묵직하고 하얀 병 안에 담겨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폰즈 콜드크림은 20세기 중반 거의 모든 화장대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했고 밀랍과 장미향이 은은하게 났으며 현대의 3가지 제품이 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여성들은 두껍고 시원한 왁스를 피부에 마사지하여 하루의 메이크업을 녹여낸 다음 적고 따뜻한 면수건으로 닦아내곤 했습니다. 수건에서 나오는 증기는 모공을 열어주었고 크림은 보호막 같은 수분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신중하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18번, 열기구 대신 핀 컬. 현대 여성들은 종종 티타늄 고데기로 머리카락을 태우곤 하지만 1950년대 여성들은 열기구보다 인내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핀 컬러 머리를 손질하는 것은 고요한 저녁의 의식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세심하게 나누어 두피에 밀착시켜 팽팽하게 만 뒤 실핀으로 고정했습니다. 머리 전체에 금속핀을 꽂고 잠을 자는 것은 베개 시세에 느껴지는 약간의 익숙한 압박감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의 보상은 단 한 방울의 열 손상도 없이 며칠 동안 유지되는 탄력 있고 구조적인 웨이브였습니다. 6번, 모든 용도의 위치하젤. 1950년대의 구급 상자를 열어보면 평범한 유리병에 담긴 위치하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이나 유명 모델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집안의 일꾼이었습니다. 화장솜에 묻혀 바르면 천연 수렴제 역할을 하여 면도독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유의 톡 쏘는 약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뷰티 브랜드들은 이를 희석하고 인공 향료를 첨가하여
화려한 포장에 담아 10배의 가격으로 우리에게 다시 팔고 있습니다. 16번, 머리카락의 텔컴 파우더. 에어로졸 드라이 샴푸가 화학 구름으로 공기를 채우기 훨씬 전 여성들은 단순한 텔컴 파우더 가루로 머리 감는 사이사이의 청결함을 유지했습니다. 뿌리 부분에 가볍게 뿌리면 과도한 유분을 흡수하고 은은하고 깨끗한 향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빗질에 있었습니다. 묵직한 멧돼지 털 브러쉬를 사용하여 가루를 머리카락 사이로 끌어내어 천연 유분을 분산시키고 머릿결을 빛나게 했습니다. 이 처음 5가지 습관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아름다움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은 단지 여성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병에 담고 복잡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이 여성들은 제품이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과 인내심, 그리고 평생 지속되는 가정용품에 의존했습니다. 욕실 세면대에서 화장대로 자리를 옮기면 비결들은 더욱 기발해집니다. 16번, 속눈썹에 바르는 바셀린. 뷰티 카운터에서 $80짜리 작은 속눈썹 영양제 튜브를 팔기 훨씬 전 여성들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소박한 석유 젤리, 바셀린 한 통에 의존했습니다. 머리맡 전등을 끄기 직전 여성은 손가락 끝에 아주 소량의 바셀린을 묻혀 속눈썹에 부드럽게 펴발랐습니다. 이 걸쭉한 연고는 밤새 섬세한 털에 영양을 공급하여 끊어짐을 방지하고 다음 날 아침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더 어둡고 풍성해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화학 물질이 전혀 필요 없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단순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14번, 주름 방지를 위한 실크 베개시트. 오늘날 항노화는 종종 독한 산성 성분과 화학 박피를 이용한 매일의 전쟁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들은 부드럽고 물리적인 예방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크 베개시스는 단지 침실의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뷰티 도구였습니다. 뺨에 닿는 직물의 시원하고 마찰 없는 미끄러짐은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에 깊은 수면 주름이 생기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밤새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끊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일회용 크림 구독이 아니라 내구성 있는 소재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13번, 로즈워터 뿌리기. 오늘날의 무겁고 압도적인 합성 향수는 순수한 로즈워터의 고요한 우아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종종 화장대 위 장식용 유리병에 담겨있던 이것은 목욕 후 목, 손목, 쇄골에 가볍게 두드려 발랐습니다. 향은 섬세하고 깨끗하며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붐비는 방 저편에서 여성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신선함을 선사하는 개인적인 의식이었으며 아주 가까이에서만 느껴지는 미묘하고 여성스러운 향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규칙은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돈을 절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집안의 나머지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마침내 고요해졌을 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번, 머리 100번 빗기. 20세기 중반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저녁에 리듬감 있고 쓸어내리는 듯한 빗질 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 앉아 여성들은 세심하게 머리를 100번 빗곤 했습니다. 이것은 동화 속 신화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멧돼지 털 브러쉬의 기계적인 동작은 두피의 혈류를 자극하고 천연 피지를 건조한 머리카락 끝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반복, 그리고 고요함만을 필요로 하는 독창적이고 완전히 비용이 들지 않는 컨디셔닝 트리트먼트였습니다. 11번, 하얀 미소를 위한 베이킹 소다. 치아 에나멜을 민감하고 아프게 만드는 독한 미백 스트립의 시대가 오기 수십 년 전 밝은 미소는 종종 주방 찬장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작고 저렴한 베이킹 소다 상자는 욕실용으로 자주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젖은 칫솔을 흰 가루에 직접 담가 약간 깔깔하고 짠맛을 감수하는 대신 부드러운 연마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차와 커피 얼룩을 자연스럽게 제거하여 보호막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패턴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게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10위권에 들어서면서 이 비결들은 손에 닿는 무엇으로든 즉흥적으로 대처할 줄 알았던 세대의 여성들을 보여줍니다. 10번,
부은 눈을 위한 오이 조각, 하이드로젤 아이 패치가 개별 플라스틱 포장에 담겨 판매되기 전 지친 눈을 달래기 위해서는 주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성은 20세기 중반 냉장고의 묵직한 문을 열고 차가운 오이 두 조각을 썰어낸 뒤 뒤로 기대어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 비결의 진짜 마법은 채소의 천연 수렴 성분이나 차가움이 주는 즉각적인 안도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강제로 정지된 상태를 만든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10분 동안은 책을 읽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뷰티 트리트먼트로 위장된 필수적인 휴식이었습니다. 악번, 성냥갑 아이라이너 비법, 기바람은 1950년대 여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렴한 드럭스토어 아이라이너 펜슬이 너무 뻣뻣하거나 거칠어서 부드럽게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냥을 긋는 소리, 짧은 불꽃, 그리고 특유의 유황 냄새가 뒤따랐습니다. 왁스 펜슬 끝을 단 1초 동안 가열하면 살짝 녹아내려 눈꺼풀 위를 완벽하게 미끄러지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포마드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비싼 제품이 없어도 저렴한 제품을 조작하는 법을 안다면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리한 임기응변의 순간이었습니다. 2번 마요네즈 헤어팩. 미용실이 우리에게 $50짜리 딥 컨디셔닝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훨씬 전 궁극의 헤어 구조제는 찬장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달걀 노른자, 기름, 식초가 풍부한 일반 마요네즈 한 스푼을 떠서 건조한 머리카락 끝에 발랐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20분 동안 감싸고 있으면 지방 성분이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고 식초가 눈부신 광채를 더해주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는 우아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번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단순한 뷰티 팁을 넘어 자립심에 대한 초상이 됩니다. 이 여성들은 브랜드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방 조리대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번 짙은 눈썹을 위한 아주까리 기름 카스토르 오일. 대대적으로 마케팅되는 성장 세럼 대신 여성들은 순수한 아주까리 기름에 느리고 꾸준한 효과를 믿었습니다. 어두운 유리약병에 담긴 이 걸쭉하고 무거운 기름은 매일 밤 면봉으로 눈썹에 세심하게 발라졌습니다. 그것은 마법 같은 하룻밤 사이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잡고 반복적인 행동이 지속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6번, 젖은 수건으로 메이크업 고정하기. 오늘날 메이크업을 고정하는 것은 종종 에어로졸 캔에서 나오는 화학 안개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대 여성들은 물과 면만을 사용하여 결점 없는 피부 같은 마무리를 완성했습니다. 파운데이션과 넉넉한 양의 가루 파우더를 바른 후 여성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물기를 살짝 남기고 짠 다음 얼굴에 대고 부드럽게 눌러주었습니다. 은은한 습기가 여분의 가루기를 잡아주고 메이크업을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떤 스프레이 병도 복제할 수 없는 질감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5가지에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초점이 바뀝니다. 다음 몇 가지 규칙은 유용함을 넘어 정체성, 품격, 그리고 기억이라는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5번, 향수를 뿌리는 맥박 지점. 현대의 바디 스프레이가 온몸에 넉넉히 뿌려지도록 설계된 시대에 1950년대 이 여성들은 절제라는 우아한 기술을 실천했습니다. 향수는 투자였으며 종종 작은 크리스탈 마가의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향수를 공중에 뿌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맥박 지점인 손목 안쪽, 목 아래쪽, 그리고 때로는 무릎 뒤쪽에 신중하게 단 한 방울을 찍어 발랐습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둔 뷰티 규칙이었습니다. 향기는 방 전체에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경계와 의도에 대한 연습이었습니다. 3번, 똑바로 누워 자기. 이것은 아마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규칙이었을 것이나 매우 세심하게 전수되었습니다. 얼굴 근육을 마비시키기 위해 보톡스가 발명되기 훨씬 전 여성들은 엄격하게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신체적 규율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밤에 8시간 동안 얼굴과 가슴의 연약한 피부가 베개에 눌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름을 피하는 것을 넘어
그것은 무의식적인 수면 시간 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을 고요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3번, 갑옷으로서의 레드 립스틱.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레드 립스틱 한 통은 결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레블론이나 맥스펙터 튜브가 열리는 묵직하고 금속적인 딸깍 소리는 여성이 전투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공장에서의 고된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있든 빠듯한 예산으로 가게를 꾸리든 혹은 그저 식료품점에 걸어가든 레드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갑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녀에게는 여전히 기준이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2번, 최고의 메이크업으로서의 자세. 완벽한 피부와 흠잡을 데 없는 핑컬. 백화점에서 산 가장 비싼 드레스를 가졌더라도 20세기 중반에는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끊임없이 딸들에게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목적을 가지고 걷도록 상기시켰습니다. 좋은 자세는 최고의 비용이 들지 않는 뷰티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옷의 태, 목의 선, 그리고 여성이 주변 공간을 장악하는 방식을 즉각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병에 담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일상의 자기 인식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모든 규칙을 설명해 주는 규칙입니다. 1번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습관들이 깊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1번, 저녁 10분의 화장대 의식. 이전 세대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종종 특정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도에 조용히 서서 화장대 거울 앞에 어머니를 지켜보는 딸의 모습입니다. 집안은 마침내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설거지는 끝났습니다. 10분 동안 어머니는 어스름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핀을 뽑고 머리를 빗어내고 콜드크림으로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그녀는 더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은 뒤 단순히 자신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유리병이나 묵직한 브러쉬처럼 작았지만 교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품격에 대한 무언의 시연이었습니다. 그것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이었으며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전해지는 자기 관리의 고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수건으로 하루의 메이크업을 닦아낼 때 그녀는 단지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무게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20가지 습관들은 효과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대 사회가 인내보다 편리함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뷰티 산업은 우리가 옛 방식을 잊어버리기를 바라며 저렴하고 평생 지속되는 해결책들을 비싼 약속이 담긴 끝없는 순환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루틴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콜드크림, 멧돼지 털 브러쉬 혹은 위치아 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라진 것은 고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규율이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카운터 대신 자신의 손에 의존하며 가진 것으로 꾸려나갈 줄 알았던 여성들의 가계 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이어지는 지식의 소리 없는 전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힘이 있습니다. 어딘가 고요한 집 안에서는 여전히 화장대 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는 묵직한 유리병을 열고 있고 딸은 문턱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 한마디 없이 품격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교훈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잊혀진 뷰티 비결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영상을 클릭해 이 기억들을 계속 살려나가 주세요.